따라오기 벅차시죠? 그죠? 맞아요. 일단 우리 법령은요, 앞에 우리 중개사법을 먼저 공부하시고 요 부분 이하는 한 4월부터 집중을 하시면 돼요. 민법 등이 공부된 상태에서는 훨씬 쉽습니다. 우리 시험 비중도 그렇잖아요. 중개사법이 70%죠. 나머지 지금 본 요 사항과 실무가 30%죠. 법령만 잘해도 어때요? 이미 합격은 들어갔어요. 이거는 그냥 추가 점수 취득 위해서 한 거니까 처음에는 부담 가지 마시고 한 4월 이후부터 집중적으로 하시면 충분히 좋은 결과가 나올 겁니다. 자, 그럼 계속 내용을 연결해 보죠. 자, 허가의 절차가 쭉 소개되어 있네요. 기본 틀 속에서 내용을 보시면 돼요. 자, 허가 신청서 공동 작성한다. 그리고 서류 첨부가 둘이 있다 했죠? 네, 토지용 계획 확인, 토지용 계획서, 그리고 자금 조달 계획서 둘을 첨부해서 공동으로 신청한다. 이때 시군 구청장이 이제 허가권자로서 나설 겁니다. 자, 일단은 내막 알아야죠? 조사할 거요. 그리고 사진도 촬영해서 보관도 물론 합니다. 별개 문제고요. 자, 요 상태에서 이제 허가를 얻어야겠죠? 그러면 허가 얻기 위한 기준이 있을 겁니다. 그죠? 면적 기준 이미 다 봤습니다. 그죠? 근데 그것 외에도 크게 세 가지를 따질 거예요. 첫째가 목적이 올바라겠죠. 토지 취득의 목적이 올바란다. 이른바 내가 실제 그 땅들을 쓰기 위해서 사야겠죠. 예, 실제 수요성을 따질 것이고요. 두 번째, 토지 이용 계획과도 부합되겠죠. 자연환경 보전 등의 목적에 해치지 말아야겠죠. 중대할 위해를 끼칠 자들은 허가 안 줄 거예요. 그다음 세 번째 또 갖출 것이 아까 본 것들, 면적이 요건에 부합되겠죠. 아까 면적 확인했잖아요. 180이니 200이니. 자, 누가 전원주택 하나 짓겠다면서 땅 삽니다. 몇 평을? 한 2,000평을 허가해 줄까요? 집 하나 짓고 사오자는데 그렇게 많은 땅 필요합니까? 이건 당연히 투기 등의 문제가 내포되겠죠. 면적도 부합해야 한다. 셋을 모두 검토해서 요건이 충족시는 허가, 흠이트라 불허가 등을 내릴 거예요. 자, 여기서 실수요성과 관계해서 훗날 이용 의무 기간을 함께 연결해서 암기가 들어갈 거예요. 요 상 자체가 간혹 문제도 뜨고 있습니다. 우리 교재를 보니까 옆 페이지에 보이네요. 자, 허가 기준에서 다 잘라버리고 필요한 건 몇 개만 넣었습니다. 그 1번 보니까 자, 농업인 등은 거주지로부터 거리를 제한했죠. 몇 킬로? 30km. 다음 2번 지문은 협의 양도나 수용이 된 상태에서 3년 내에 그 양도나 수용된 농지를 대체하기 위해서 얼마 거리? 80km 이내의 농지를 사고자 할 때. 자, 요 문장에서 하나 밑줄 쳐두죠. 대체 곧 체크하시고, 대체 맨 끝에 취득. 농지의 대체 취득을 하고자 할 때. 다음 3번 지문 큰 문제 없어요. 세대원들 전원이 주민등록되어 있고 실제 거주해야 한다. 요 요건을 제기한 거요. 크게 무리가 없습니다. 어쨌건 요 요건들은 뒤에 다시 암기할 거요. 자, 그 다음에 거기 97쪽 가운데 5번 봐보죠. 국가 등의 토지거래 계획에 대한 특이란 말이 있죠. 이거요. 계약의 한쪽 당사가 국가 등등입니다. 국가나 지자체 등이더라. 근데 이들이 미리 해당 시군구와 협의를 끝냈습니다. 협의가 끝난 상태니까 별도로 허가 얻을 필요가 없겠죠. 그 얘기요. 국가 등등이 협의를 했을 때는 성립한 때 허가 받은 것으로 본다. 간주하고 있네요. 자, 그래서 다음 페이지 넘기면은 이제 모든 요건 충족에 의해서 허가가 났습니다. 허가증 발부되겠죠? 자, 그러면 요 같은 허가의 의미를 봐야겠네요. 허가 났다 그 얘기인 즉 훗날 등기를 해서 소유권도 취득한다 그 말이겠죠. 근데 반대로 하나 더 볼겠네요. 그러면 등기 신청하고자 할 때 동원인 증서인 계약서에 검인을 또 받아야 할까요? 계약서에 검인도 시군구 하는 것 이미 확인되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허가증 자체는 또 한편 무엇으로? 금인받은 것으로 봐버리죠. 이른바 금인의제를 해놨습니다. 별도의 금인 조치 없이 곧바로 등기가 가능하겠네요. 금인받은 것으로 본다. 금인의제가 있습니다. 다음 허가 얻지 못한 계약은 어떠한가? 효력. 어때요 이거? 무가계약의 효력은 당연히 무효겠죠. 무효입니다. 심지어 형벌도 가해집니다.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토지가 30%의 벌금도 처해지더라. 형벌까지 가해지는데 이 부분은 우리 민법 시간에 공부를 굉장히 많이 할 거예요. 허가 없는 계약은 무효인 것 당연하죠. 이건 처음부터 허가를 잠탈할 목적으로 한다? 당연 무효인 것 맞습니다. 그런데 허가 받을 조건으로 계약했습니다. 이거는요. 무효는 무효인데 뭐다? 유동적 무효였다. 민법상 이거 배울 거예요. 자, 유동적 무효와 관계된 민법상의 판례들 한 30여 가지 나올 겁니다. 이것 다 어디서 시험 나올까요? 민법에서 출제합니다. 법령은요. 최근에 이거 출제한 적 거의 없어요. 옛날 예적에 냈습니다. 10년 전쯤에. 지금은 다 민법 문제니까 굳이 저는 안 할 겁니다. 유동적 무효 상태에서 이른바 계약의 강제이행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소유권 넘기라 할 수 없잖아. 아직 효력이 없으니까요. 다만 협력은 서로 구할 수 있더라. 등등등 판례 무지 많아요. 민법 하면 다 아시니까 우리 이 교수님한테 들으시면 돼요. 멋진 분 아니에요? 핵심 팍팍 집으면서 요약 다 해드리잖아요. 그죠? 자, 그때 잘 하시면 되고 저는 따로 안 할 겁니다. 대신 모의고사 문제는 저도 출제해요. 왜요? 중개 실무 파트는 민법이건 공법이건 학교이건 세법이건 필요한 사항들은 모두 출제할 수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민법 잘 하시면 되겠습니다. 전 책임 안 져요. 틀려도. 자, 다음에 선매라는 말이 보이네요. 자, 허가 신청된 땅을 봤더니 국가의 공익적 사업을 위해서 정말 필요한 땅입니다. 이때는 내가 사도록 나서겠죠. 그래서 아까 흐름은 다 봤습니다. 선매협의 통지한다. 며칠? 15일 이내. 그리고 한 달 내 선매자를 지정해서 통지하겠죠. 그리고 그때부터 15일 이내에 선매 조건을 제기해서 협의 들어가더라. 그리고 한 달 이내에 협의를 완료해서 국가 땅 사가더라. 그 흐름이에요. 필요한 것만 몇 군데 밑줄 쳐두죠. 9번 선매에서 1번은 저 얘기죠. 아까 국가 주택공사 등등이 필요할 때 협의 매수를 할 수 있는데 그 내용이 공립사업 등과 관계할 때 있다. 그 얘기고요. 그 다음에 날짜 2번 허가 신청받고 며칠? 한 달 이내에 곧 체크하죠. 한 달 이내에 선매자를 지정하여서 토지 소유자에게 알려야겠죠. 그리고 그 한 달 이내에 그자와의 협의를 끝을 내야 한다. 선매의 완료죠. 그 다음에 선매자로 지정된 사람들은 이제 절차요. 15일 안에 조건 제기해서 협상 들어가고 그 다음에 한 달 내에 선매를 끝내겠죠. 그래서 협의조서도 제출해야 하더라. 그런 얘기고요. 큰 문제 없어요. 이건. 다만 옆 페이지 4번 선매할 때 이른바 매수 가격은 공시가가 아니고 뭐다? 감정가였다. 그 감정가격을 체크하시고 선매는 감정가, 아까 매수 청구는 공시지가, 그 차이를 유의했습니다. 그 다음에 5번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 불성립이죠. 이때는 지체 없이 허가 불허가 여부를 결정해서 통보해야 한다. 지체 없이 다시 허브를 결정 통보했습니다. 다음 불허가 처분 시 조치법 둘이 했죠. 이 신청과 매수 청구일 때, 자, 매수 청구는 언제까지? 한 달 이내에 전할까? 그죠? 한 달 이내에 시군구에게 매수를 청구할 수 있죠. 근데 매수 청구의 대상 권리는 소유권과 지상권도 포함되어 있네요. 소유권, 지상권 한 달 이내 그것을 체크하시고 이때 국가 등등을 나서가지고 매수할지를 정하겠죠. 그래서 공시지가를 기준으로서 매수를 해야 한다. 등이 쭉 많이 있습니다. 큰 의미 없어요. 이 정도 간략히 보시고. 자, 토지에 대한 이용 의무 있죠? 아까 여기서 아마 암기사항이 있다 했잖아요. 예, 허가 난 상태에서 각 기간 내에
원래 취지대로 써야겠죠. 만약 함부로 이행치 안 할 땐 제재 등도 가할 수 있고요. 훗날 취소 등도 가능할 거요. 자, 이때 기간이 나와 있습니다. 우선 5년의 범위 내에서 그 목적대로 이용해야 한다. 5년 체크하시고 5년 내의 기간으로 정한다. 그래서 기억 아까 체크된 거죠. 맨 끝줄 대체 토지 취득 그죠? 대체 취득은 얼마간? 2년간. 니은은 그 예외요. 분양 목적으로 쭉 나가지고 개발이 끝나고서 4년에 분양이 완료된 경우에는 완료한 때 이미 4년이 지난 것이다. 그 얘기고요. 다음에 디귿. 자, 둘째 줄. 현상 보존의 목적으로서 취득할 때는 얼마? 5년간. 자, 이것 외에도 이용기간이 굉장히 많아요. 지금 인문선 다 빼버렸죠. 근데 어차피 훗날 이 부분들도 철저하게 암기해 두셔야 돼요. 자, 혹시나 이거 공부하신 분 있습니까? 저 좀 도와주세요. 네, 저는 이거 강의를 원래 잘 안 하는데 해야 돼요. 자기의 거주용 주택 용지로 사용하고자 할 때는 그 기간이 얼마간? 2년간이었다. 다음에 주민의 복지시설, 편의시설을 위할 때도 2년간. 또 뭐가 기억나요? 예? 농업인, 어업인, 축산업자 등이겠죠. 농업업, 임업인 등이 그 업을 경영하기 위해서 역시 얼마간? 2년간. 그 다음에 토지보상법에 의해서 수용 혹은 사용을 하고자 할 때 혹은 사업을 시행하고자 할 때 이때는 얼마간? 4년간. 또 있습니다. 지금 본 거요. 자, 현상 보존을 하기 위해서죠. 현상 보존 목적으로서 취득한 자 얼마간? 5년간. 또 있었네요. 임대사업, 기타 목적으로 취득한 자들은 얼마간? 5년간. 요 부분은 나중에 단순 요약에서 따로 암기 들어가야 돼요. 암기 끝났네 지금. 문장 다 봤잖아요 지금. 그죠? 그래서 암기를 하더라고요. 본인의 거주용 주택이죠. 거주. 다음에 복지시설 등을 위해서. 다음에 농업인이 농사 등 짓기 위해서. 다음에 자, 사업자 사업시행. 사업시행이죠. 사업시행을 하고자 한다. 이러한 말이 볼 땐 4년. 현상 보존한다. 얼마? 5년. 임대사업 기타 모두 5년 이내였다. 그래서 이걸 연결하면 되겠네요. 뭐죠? 아, 하나 빠졌네요. 아까 대체 농지 취득 있죠? 대체 농지를 취득할 때 얼마였죠? 2년이었습니다. 대체 농지 취득. 그래서 이렇게도 암기하더라고요. 거북이 농사 대연임. 돼요? 거복. 발음을 바꾸는 거죠? 거북이 농사 대연임 해서 암기하고, 사업을 시행한다 할 때 사가 그냥 뭐예요? 4년간 그냥 나오네요. 사업시행자, 사업시행자 3개 정도 있을 거예요. 사업시행할 땐 4니까 그냥 4년. 그 다음에 대체농지 현상보존은 얼마간? 대체농지는 2년이었죠. 이건 2년이고 현상보존과 임대사업 등은 모두 5년이었다. 이런 식으로 암기를 하긴 합니다. 근데 한 번만 훗날 보시면은 별거 아니에요. 이거는 그때 가서 암기하자고요. 지금은요, 거북이 농사가 있더라. 그 정도만 하시면 될 거예요. 자, 만약 요 기간 내 제대로 이용 안 할 땐 제재를 가한다 했죠? 그 뒤에 연결됩니다. 자, 한 장 넘겨봐요. 요 같은 이용 목적을 어긴 자가 있겠죠? 예, 의무를 어긴 자에 대해서 이행 명령을 바란다. 한 달 이내. 그래도 이행치 할 때 뭘 부과하죠? 이행 강점이 내려지겠죠? 이때 이행 강점의 부과 절차가 책에 엄청 상세히 나와 있네요. 자,
기본적 사항만 체크해 둡니다. 자, 1번 질문 맨 끝줄. 이행 명령 밑줄 하시고 반드시 문서로 해야 돼. 얼마간? 3개월 이상. 그리고 2번 질문 끝에 문서는 미리 계고 알리는 거죠? 미리 계고 알려야 한다. 자, 3번 암기상이네요. 이행 강제금은 얼마인가 봤더니 취득가의 몇 프로? 10%네요. 취득가 100분의 10 이내에서의 이행 강제금을 부과한다. 다음 4번 질문 특이한 점이에요. 여기서의 이행 강제금은 한 번 부과하고 말까요? 아니죠. 매년 한 번씩 부과합니다. 언제까지? 이행이 완료될 때까지. 그러니까 지금 이행 기간이 각각 있었잖아요. 요 기간까지 계속 매년 한 번씩 부과한다는 얘기요. 자, 끝으로 거기 5번 지문은 이미 출제된 지문이에요. 6번이네요. 의무기한이 지난 데는 부과할 수 없다. 당연한 이고 6번 지문. 자, 시군 구청장 명령받은 자가 그 명령을 이행하는 경우에는 새로운 강제금은 부과할 수 없겠죠. 즉시 중단합니다. 근데 그 다음 줄. 명령이 이행하기 전에 이미 부과했던 것들은요, 당연히 징수해야 한다. 이게 기출 문제네요. 명령이 이행되기 전에 이미 부과된 것들은 마땅히 징수해야 하더라. 그 문장 체크하시고, 나머지 부과 처분의 불복자 이의제기 할 수 있죠. 이의제기는 기본이 30일 되죠. 30일. 민원 처리 등에 따라서 서식 보니까 30일로 나와 있습니다. 이 신청은 30일 내에 할 수 있더라. 자, 그럼 이행 강제에 대한 문제 있고요. 자, 그 밑에 이 신청이 또 나와 있습니다. 이건 뭐야 아까? 허가 불허가 처분에 대한 이 신청이죠. 이거는 얼마간? 한 달 이내였다. 구별해야 되고 헷갈리죠. 허부 결정에 대한 이 신청은 한 달 이내에 할 수 있다. 그 좀 보시고 나머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가지고 그 사항들을 알려야겠죠. 큰 무리 없습니다. 자, 끝으로 신고 포상금 지급도 있네요. 용돈 벌 수 있습니다. 위반자 확인할 때 신고나 고발할 때 돈도 주네요. 거기서 포상금의 지급 사유도 훗날 따로 정의하셔야 돼요. 자, 지난번 아까 부동산 실제 거래가 거짓 신고한 자 취득가 5%에 했죠? 예, 그것도 신고사항에 속하 있고, 그다음에 허가 관계에서도 신고할 수 있고, 그죠? 허가 얻지 않을 때 또는 이용을 안 할 때도 신고사항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포상금은 시군구의 재원으로서 충당하는데요. 기본 틀은 한 건당 50이 됩니다. 자, 내용 봐보죠. 자, 지급 기준에서 기역, 니은, 디귿 지문을 쭉 볼 때 공통적인 낱말이 있습니다. 항상 포상금이란 수사기관 또는 감독기관에게 발각되기 전에 가야죠. 이미 행정관청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때는요, 줄 리 없잖아요. 발각되기 전에 각각 신고할 때 포상금은 지급될 수 있노라. 그래서 기역은 실제 거래가를 거짓 신고한 자이니까 맨 끝에 취득가 100분의 5의 금액을 부과하는데 언제? 과태료가 부과된 경우에 포상금도 지급된다. 신고 고발하되 언제 지급? 과태료가 부과된 때. 그 옆에 하나 메모해 둘까요? 이때면 얼마나 줄까요? 과태료가 부과된 때에 지급한다. 좋습니다. 네, 얼마나 줄까요? 이건 50이 아니고 얼마? 부과 금액의 얼마? 20%. 거짓 신고한 자가 얼마요? 취득가 5%의 과태료를 받겠죠. 그러면 그 과태료 5%의 얼마? 20%. 부과 금액의 20%를 주는데요. 단 한도가 있습니다. 1,000만 원 초과할 수가 없어요. 이 얘기죠. 5천만 원짜리 신고했습니다. 얼마? 1,000만 원 줍니다. 과태료 부과 금액이 1억이 나올 수도 있다. 엄청 큰 물건이네요. 이때는 얼마까지? 20%는 2천만 원 줍니까? 안 주죠. 한도가 얼마? 1,000만 원. 이 얘기예요. 다음 니은 허가 등을 어겼을 때 부정방법의 허가자 신고할 때도 맨 끝줄. 자, 검사의 공소 제기나 기소 유예가 결정될 때 지급한다. 지급 조건이에요. 이 사건은 검사가 재판에 넘기는 것 공소 제기죠.
반면 기소유예란 유죄는 확인되었으나 사안이 경미해서 검사에서 끝내는 결정이죠. 어쨌건 공소제기 기소유예 결정이 확인될 때 줍니다. 한 건당 50만 원. 끝으로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치 않을 때 이용 의무를 어긴 거죠. 요때 맨 끝줄 언제 준다? 허가 관청이 이행 명령이 있을 때 준다. 지급 조건. 신고한다고 그냥 주는 거 아니네요. 각각 조건이 충족될 때 줍니다. 요도 한 건당 50만 원이에요. 그래서 지급이 언제 되는가? 과태료가 부과된 때 또는 공소제기 등이 내려질 때 또는 이행 명령이 내려진 때 그 지급 조건으로서 밑줄 쳐두면 되겠습니다. 자, 토지거래 허가제 전반은 여기까지인데 참 내용은 많습니다. 실제 이것 외에도 굉장히 많아요. 근데 그 사항들은 훗날 본교재 나올 때 함께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뒤에 넘겨서요. 하나 더 봐보죠. 뭐가 있습니까? 개별법상의 중개 실무라고 되어 있죠. 자, 요 사항들도 각 타이틀마다 한 문제 정도씩 출제되고 있어요. 한 5문제 정도가 요 단에서 나올 겁니다. 분묘 문제 장사법, 그다음에 계약세 금연제도, 부동산 실명법, 상가 임대차, 주택 임대차, 법원 경매, 그리고 매수 신청 대리인 등록 관한 대본 규칙. 번뜩 보니까 어때요? 민법과 80% 중복됩니다. 이 단어는 민법에서 안 나오는 것들은 법령시 안에 출제도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민법 시험 출제하다가 이건 꼭 내야 되는데 문제가 넘친다. 그때는 법령 실무로 넘기는 거예요. 그래서 민법 잘하면 이 부분도 그저 먹기다. 오늘 저 이건호 교수님 칭찬 많이 하네요. 멋쟁이 교수 잘 따라가십시오. 자, 이 시험의 관건은 딱 하나죠. 민법이 되어 있냐 안 되어 있냐요. 그거 없이는 2차 특히 어렵습니다. 시작도 민법, 끝날 때도 중개사법. 왜? 2차는 법령에서 85 이상 나와야 합격이 될 거니까요. 정말이에요. 자, 어쨌건 다 안다는 전자에서 나가면 좋은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자, 먼저 하나 볼 게 있네요. 분묘 기지권. 분묘가 있는 그 밑에 땅에 대한 권리겠죠. 분묘 기지권. 그 개념이 나와 있습니다. 뭔 것인가? 봤더니 타인 토지에 묘를 설치한 자가 그 묘를 소유하기 위하여, 소유란 저거죠. 제사 지내고 관리하기 위한 거죠. 그러기 위해서 그 묘지분의 타인 소유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법상 힘이죠. 근데 그건 민법상의 물건이 아닌 거죠. 이건 뭐죠? 우리의 오랜 관습법상에 인정된 지상권 유사의 물건이라고 판례가 인정해 놓았습니다. 그래요? 타인의 토지를 쓰는 거죠? 타인의 토지 외에 공작물, 건물을 소유해서 땅 빌릴 수 있죠. 그게 지상권이었더라. 근데 그와 유사하게 주어진 하나의 물건이라고 봤습니다. 이른바 특수지상권이에요. 근데 이것은 우리가 알기에 등기가 이루어집니까? 등기는 될 리가 없겠죠. 그러면 어찌 이와 같은 힘이 인정될 것인가? 그러면 등기와 버금가는 어떤 외부적 권리 공시가 있어야겠죠. 자, 그 사항이 무엇인가를 다시 검토할 거예요. 자, 먼저 발생 모습이 있습니다. 그러면 자, 타인의 토지에 묘 쓴 사람이 어찌할 때 이들이 이 권리가 주어지는가? 성립 방식인데 몇 가지가 있죠? 3가지 방식에 의거해서 분묘 기지권이 취득될 수가 있네요. 자, 하나씩 검토해보죠. 1번, 땅 주인의 동의 얻어서 묘 쓸 수 있죠. 허락받고 묘 쓸 때 그 얘기고, 특히 2번이 중요해요. 땅 주인의 동의도 없이 이미 묘를 써버렸습니다. 대신 일정한 시간 동안 평원 공연하게 점유할 때도 주어지더라. 몇 년간? 20년간. 평온하게 착하게 강폭이 아닌 거죠. 또 은비가 아니고 공연 드러나야겠죠. 그럼 그 공시는 외관상 확인되어야 된다 그 얘기죠. 어찌 됩니까 이건? 형태를 알아야겠죠. 여기가 묘라고 알아야겠어. 뭐가 있어야 돼요? 봉분이 있어야겠죠. 그리고 또 뭐가 필요해요? 비석 필요 없어요.
그 안에 무엇이? 시체가 있어야겠죠. 유골, 유발, 유장 등 그 안에 쉽게 시신도 함께 매장돼야 한다 그 얘기예요. 이게 얼마간? 20년간. 또 세 번째 얘기죠. 내 땅에 묘를 쓴 사람이 땅 팔면서 그 묘의 처리를 어찌할까를 특약한 바 없을 때도 당연히 주어지더라. 세 개의 방식이 있습니다. 일단 요건 저묘 취득 얼마? 20년. 그걸 암기해두시고, 요건의 요조 공시는 형태를 알아봐야겠죠. 그리고 그 안에 시체도 매장되어야 한다는 얘기요. 만약 어느 하나가 결여되어 있더라. 그때는요, 이거 인정 안 되는 거요. 자, 형태를 알 수 없게도 가끔 묘 쓰더라고요. 옛날에 명당 자리들 남몰래 밤에 묻어버리고 알아보지 않게 어때요? 봉분도 안 써버립니다. 뭐죠, 그것? 평장 혹은 암장. 이거 인정될 수 있어요? 누가 그게 묘라고 알 수 있어요? 알 수 없잖아요. 또는 시신이 매장이 안 된 것, 일명 뭐라 하죠, 그걸? 가묘. 미리 묘 쓰고 안에 아직 장사 안 치른 거요. 인정될까요? 안 돼요. 요들을 모두 충족할 때 한해서만 기직은 허용된다는 얘기죠. 형태도 갖춰야 한다. 안에 시체 등도 매장돼야 한다. 둘을 갖춰야 합니다. 자, 그러면 이 같은 분묘 기직권은 그 효력이 어디까지 미치는가인데요. 시간적 효력, 장소적 효력을 따질 겁니다. 먼저 그 장소적인 효력은 어디까지인가? 이때 고려할 점. 자, 분묘가 설치된 요 땅에 대한 권리였습니다. 그러면 분묘 기직권은 오로지 그 기지 부분에 한해서만 효력이 미친다. 어때요? 봐봐요. 기지 요 부분에 한할 때 우리가 제사 지낼 수 있어요? 제사상 차리고 절하고 공간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제사 속한 필요한 주의 공지까지 미쳐야겠죠. 주위의 땅까지도 미친다. 상당한 범위가 될 수 있습니다. 그죠? 근데 여기서 나 판례가 훗날 나올 거예요. 간혹 보면은 요 분묘들도 좀 큰 묘들 봤더니 자, 일정 범위까지는 효력이 미친다. 좋긴 좋았습니다. 근데 더 나왔어요. 자, 좀 큰 묘들은 외부에 작은 분덕을 쌓은 게 있을 거예요. 주로 바람 등 막기 위해서 한 게 있을 겁니다. 이걸 불러서 뭐라죠? 사성이라 부르죠. 그럼 최외곽 에워싸고 있는 사성 부분은 당연히 그 기지권에 효력이 미친다. 그럴까요? 요건 아니란 얘기요. 재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해야지 당연히 미치는 것은 결코 아니었다는 것들. 요 판례도 하나 기억납니다. 자, 2번 질문이 있네요. 3번 이미 말씀드렸고요. 자, 4번 질문이죠. 요거면 요 같은 분묘 기지권은 요 범위 내에 자, 일정 범위 안까지 허용된다 했죠. 그러면 그 기지권 효력의 범위 내에 새로운 분묘를 설치할 권능이 있을까요? 자, 주변 땅까지 지금 허용된다 봤습니다. 그럼 요 안에다가 묘를 하나 더 쏘자입니다. 내가 이미 취득된 거니까 요 안에 새 것 더 쓰겠다 할 수 있어요? 이건 안 된다는 얘기요. 오로지 이미 설치된 기존 분묘의 제사 속에서 허용되지 새로운 묘의 설치 권능은 나올 리 없다는 얘기예요. 근데 요 새 분묘가 이미 사망한 배우자와의 합장을 하기 위할 때는 어떨까요? 부모님이 자 먼저 한 분 돌아가시고 훗날 한 분 또 요 안에 쏘자입니다. 될까요? 이것도 안 돼요. 그것이 단분 형태건 쌍분 형태건 오직 기존 분묘에 대한 제사 속한 현상 보존적인 의미지 새롭게 쓸 권능이 없습니다. 이해되죠? 만약 요 묘가 다른 곳으로 이장하게 되었다. 이때는요. 그 즉시 분묘 기지권은 사라지겠죠. 현상이 없었잖아 지금. 그죠? 멸실되었다. 이때는요. 더 이상 묘가 아니겠네요. 사라지게 된다. 당연한 거요. 근데 요 부분은 훗날 판례 하나 더 추가해서 봐둬야 돼요. 자, 대개 분묘는 산에 쓰잖아요. 썼습니다. 근데 어느 날 자연재해가 있겠죠. 비가 많이 와서 이 일대가 휩쓸려 갔습니다. 멸실 문제예요. 완전히 멸실되었다면 사라지겠죠. 근데 역시 단지 일시적인 멸실에 불과합니다. 잠깐 쓰러진 거예요. 근데 손쉽게
복구도 가능합니다. 이거 사라질까요? 버젓이 그 기본 땅은 자리 잡고 있잖아요. 이때는요 계속 남는다. 뭐 이런 판례도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특히 아까 2번 질문 20년의 점유취득을 통해서 기지권이 인정된 때는 그 시간적인 존속은 민법의 치상권의 기간을 따를 리가 없겠죠. 소멸시효에도 걸리지 않는다. 제서가 소호되는 몇십 년, 몇백 년 가도 관계없다. 그 얘기죠. 이건 옛날 얘기예요, 지금. 근데 최근에 장사법이 이미 시행되고 있습니다. 사실 지난번에 재판소 맞네요. 대법원에서 이거 엄청 다투는데 아직 남아는 있습니다. 근데 반대 의견이 굉장히 많아요. 지금은 화장 문화가 8, 90%까지 올라갔습니다. 더 이상 이것 허용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사실은. 안 그럴까요? 지금 전국도 대부분 다 뭐예요? 저기 지방 갈 때 인근 야산에 다 뭐가 있어요? 묘밖에 없어요, 지금. 보기 안 좋아요. 혐오 시설이지, 이거. 빨리 이거 바꿔야 되는데 아직 바뀌지 않았습니다. 아마 조만간에 좀 바뀔 거예요. 지금 시험 대비할 때는 어쨌건 20년의 점유를 소치할 때는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더라. 이때 치료 있습니까? 치료도 없어요. 무상이었다. 물론 서로 나머지는 약정할 때 돈 줄 건 줘야 합니다. 그 당연한 얘기요. 이것은 치료도 없다는 것들 아까 니은 지문이네요. 한번 참조해 두시고 뭐 그 외에도 판례는 굉장히 많아요. 많은데 우리 교재에 소개 안 된 것을 하기엔 좀 그렇고 장난삼아 하나만 해보죠. 자, 남편이 먼저 사망했습니다. 근데 봤더니 요 묘가 굉장히 안 좋은 터였다. 물 차고 시신도 안 썼고 안 좋죠? 아마 그 자식들 꿈자리가 어떨까요? 안 좋죠. 사업도 망하고 아프고 다치겠죠? 해서 요 묘를 이장코 잔다고 전제해 봅니다. 그러겠죠? 가족이 모여서 이때 그 배우자, 장남 뭐 쭉 있겠죠? 막내 예쁜 딸까지 좋습니다. 이들이 근데 서로 의견이 충돌하고 있습니다. 그럴 수 있죠. 이때 누구의 의견이 앞설까? 그 얘기예요. 배우자입니까? 장남입니까? 예쁜 딸님이에요. 누구의 의사가 1순위일까요? 장남. 다들 연식이 좀 되셨네요. 그거 아니에요. 자식과 부모는 일촌지간, 배우자는 무촌. 촌소를 안 따지죠. 누구에 가면? 배우자. 미우나 고우나 조강지처가 장땡이다. 그 얘기죠. 배우자가 앞서는 거요. 1순위 배우자. 나머지는 자식, 직계, 비속 쭉 내려가는 거요. 뭐 혹이나 싸울까봐 한번 했습니다. 배우자가 가장 중요해요. 자, 일단 교재 나온 거 이 정도로만 한번 참조해 두죠. 옆에 이제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 이제 시행됨으로써 옛날에 분묘지권은 사실은 빨리 없애는데 남아있더라. 그 얘기 했고요. 자, 요 법에서는 일단 몇 가지 숫자들을 유의해 두셔야 돼요. 지난번도 출제된 것이 여기였습니다. 뭐, 묘지 쓸 때 신고라든가 또는 허가사항인가 등등등 그 사항들을 한번 짧게만 봐두시면 돼요. 우선 기본 정의가 있습니다. 개인 묘지가 무엇인가? 봤더니 일기의 분묘 또는 해당 분묘에 맺는 자의 배우자 관계였던 자들이 함께 안치된 장소겠죠. 반면에 가족 묘지는 민법 따라 친족 관계였던 자의 분묘를 같은 구역에 설치할 때 묘지. 이게 지난번 시험 지문이었네요. 다음 종중과 문중의 묘지란 종중, 문중 구선들의 분묘를 한 구역에 쓸 때 얘기고 다음에 법인 묘지, 때 법인은 민법상 재단법인에 한해요. 법인 묘지는 자,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법인에 모여 있겠죠? 예, 그들의 묘의 문제다. 뭐 기본 정의였고. 자, 분묘의 점유 면적은 필수 암기입니다. 1. 공설묘지, 가정묘지 등에 설치했던 묘 일기 면적이 얼마이다? 10제곱미터를 넘지 못한다. 합장해도 얼마? 15초가 금지예요. 묘지 일기 면적은 10, 합장은 15 이렇게 암기해 두셔야 돼요. 그 다음 개인 묘지 쓸 때 면적은 얼마? 30초가 할 수 없다. 옛날에 단골 손님이었어요. 개인은 30. 뭐 높이까지 규제를 가하네요. 실제 비서의 개수도 규제합니다. 머리 아파요? 무시하죠.
자, 밑에 박스가 요약이 잘 되어 있고요. 그때 봐야 될 점이 바로 보이네요. 자, 새까만 별표 있습니까? 이거 중요한 거예요. 받겠습니다. 자, 이른바 저거요. 묘지란 혐오스레죠. 자, 우리 시골 동네에 묘가 동네 한복판에 있습니다. 애들 밤에 오줌 싸러 나올 수 있어요? 못 싸요. 겁나가지고. 그 얘기에 지금. 자, 격리, 거리적 제한을 가한 바 있습니다. 자, 개인 묘지와 가족 묘지는 도로 등으로부터 몇 미터? 200m. 학교 등으로부터는 300m 격리될 것. 이게 지금 새로 강조할 부분이고. 다음, 종종 법인 묘지는 도로에서 300, 20호 이상 인가 또는 학교 등이 있습니다. 사람이 수시로 왕래하죠. 좀 더 멀어야 한다. 500m. 아마 이게 언급될 가치가 좀 있어 보입니다. 거리 제한. 자, 다음 설치 절차인데요. 1번, 개인 묘지 설치는 사후 신고로 족합니다. 매번 난 시험지문 이거요. 개인 묘지를 설치한 사람은 언제까지인가 묘지관할 시장 등에게 신고할 것. 며칠? 30일. 개인 묘지 설치는 사후 신고 30일이었다. 반면에 가족 묘지, 종족 묘지, 법인 묘지는 그냥 못 씁니다. 미리 허가 의뢰해요. 이것. 위반자 형벌 내려집니다. 그래서 가족, 종족, 법인들은 미리 허가를 의뢰해야만이 묘터를 만든다. 그 얘기고요. 자, 뒤로 가보죠. 자, 시장 등은 묘지의 설치 관리를 목적으로 민법에 따라 설립된 누구? 재단법인에 한정하여서 관리 업무를 허가할 수 있다. 권한을 넘기는 거죠. 자, 다음 분묘 설치기간도 필수 암기입니다. 우리가 공원 묘지 등에 묘쓸 때 몇백 년 써두면 좋겠죠. 근데 돈이 많이 들 거예요. 근데 실제 그것도 안 됩니다. 자, 해서 원칙상 묘지 설치기간 얼마다? 30년을 넘지 못합니다. 30년까지. 근데 30년 하니까 어때요? 조금은 마음이 와닿습니다. 아직 자식들이 살아있고 그래도 제사일에 명절에 산소 와 볼 거 아니에요. 그럼 이건 연장도 한번 해봐야겠죠? 자, 연장을 체크합니다. 보시면은 자, 설치기간이 끝나는 날부터 밑줄 4개월 이내에 연장 신청서를 첨부해가지고 쭉 나갑니다. 맨 끝에 허가를 받은 자에게 신청하는데 밑줄 몇 번 연장할 수 있더라? 한 번에 하나에서 얼마? 30년 범위 내에서. 맨 처음에 기간이 30년, 연장도 한 번에 한해서 30년까지. 최장기 얼마요? 60년을 초과할 수 없겠네요. 물론 요 연장 기간도 실제는 지방의 여건에 따라서 조례해서 단축도 할 수는 있습니다. 후에 오시면 돼요. 자, 요 기간 일단 처음에 30년, 한 번에 한해서 또 30년, 도합 60년까지였다. 그 기간 기억해 두시고. 그러면 요 같은 묘지가 설치 기간이 만료되었습니다. 어찌 해야 돼요? 이미 끝났습니다. 냅둬 버릴까요? 에이, 속된 말로 너만 땅에 누워보냐? 나도 누워보자. 땅 좀 비워줘. 하면 될 거 아니에요, 이거. 그러면 제거하겠죠. 네, 이거를 빼내서 화장 등으로 대체하든가 해야 될 거예요. 자, 언제까지? 1년 이내에 철거 등 해야 한다는 것들, 요 사항도 주의합니다. 1년 내에 시설물을 철거하고 이거를 화장하거나 또는 봉안해야 한다. 낙골당 등에 모신다. 그 얘기죠. 자, 다음에 사설 자연장지의 조성 등에서요. 요도 면적만 보시면 돼요. 자, 자연장지가 어떤 거죠? 자연장지, 수목장이든 잔디장이든 형태는 많습니다. 그것을 하는 일단의 구획이죠. 물론 그 전제가 다 뭐예요? 화장을 미리 한 상태에서 하는 새로운 패턴이죠. 자, 개인들의 자연장지와 가족의 자연장지 면적은 얼마? 100 미만. 종종 문중의 자연장지 면적은 1개에 하나 대 얼마? 2천 이하. 법인 등의 자연장지 면적은 5만 이상이에요. 이게 특이해요. 장사법상 법인과 관계된 숫자 나올 땐 모두가 이상.
법인 묘지 10만 이상, 법인 자연장지 5만 이상. 이상이에요, 이거는. 딴 건 이하이고 이것만 이상이더라. 자, 조성 절차 보시면은 개인의 자연장지, 둘째, 가족 자연장지, 문중 자연장지 모두 묶여서 신고로 족하다. 이거 다른 거죠, 아까. 가족 묘지, 종중 묘지는 아까 허가였죠. 근데 가족과 종중의 자연장지까지가 신고로서 풀려 있습니다. 대신 옆에지 법인의 자연장지는 허가를 얻어야 한다. 뭐 절차 차이래요. 절차의 차이점. 뭐 지금 이해 안 돼서 좋아요. 그냥 이런 게 있더라만 감 잡으면 좋습니다. 자, 다음에 7번. 타인 토지 등에 승낙 없이 설치된 분매단 처리 등. 이거 뭔 얘기죠, 이거? 자, A 토지에 B가 아무런 승낙, 동의를 받지 않고서 몰래 묘를 썼습니다. 누가 이미 묘 쓴 상태에 이것을 누가 따로 갖다 써버린 거예요. 그 얘기죠? 이때 땅 주인이 가만히 있을까요? 묘지 연구자 가만히 있을까요? 가만히 안 있겠죠. 그럼 뭐합니까, 이건? 자, 술 한잔 마시고 야밤에 올라가서 이거 파헤쳐 버릴까요? 그건 안 돼요. 장애법상 당연히 처벌받습니다. 자, 이것 없애기는 없애겠죠. 근데 나 혼자 할 수 없더라 해서 뭐 한다? 자, 강제로 개장키 위해서는 미리 절차를 밟아라. 뭐요? 사전에 시장 등의 허가를 얻도록 했습니다. 근데 허가 난다 해서 그 즉시 파헤쳐 버릴까요? 안 되죠. 그래서 상대방에게 기회를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뜻을 알려야겠죠. 너가 이것 언제까지 없애지 않을 땐 내가 사람 불러서 파내버리겠다. 경고해야겠죠. 상대의 그 뜻을 통제해야 합니다. 그들을 잘 모를 땐 공시체고 등에서 공감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한 상태에서 이제 그들이 자발적으로 하면 좋겠죠. 안 할 때는 강제로 개장한다는 얘기요. 그러면 이 모든 허가 등 절차를 마친 상태에서는 이제 B가 말합니다. 여보세요. 이왕 묘를 썼으니까 이 땅 내가 계속 쓰겠습니다. 과연 그 힘을 주장할 수 있다 없다? 이거 없다는 얘기요. 보호할 가치가 없겠죠. 요 얘기가 쭉 설명되어 있는 거예요. 되죠? 미리 개장키에서 허가 얻어야 한다. 그 뜻을 상대에게 통지한다. 이때부터는 불법 설치한 자는 법상 보호가 안 되겠죠. 예, 묘지단 권리를 주장할 수 없노라. 그 얘기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자, 분묘 및 장사법 요 정도가 지금 언급되는데, 자, 특이한 점만 일단 오늘은 정리하면 되겠네요. 저거죠? 숫자는 훗날 다시 암기하면 되는데 기본 암기는 했습니다. 개묘지 얼마? 30제곱미터를 넘을 수 없더라. 30이 좀 큽니까? 한 9평 좀 덜 되네요. 크기 크네, 그거. 그죠? 그래서 아까 공설묘지는 어때요? 묘지 1기 면적은 얼마였다? 10이었다. 그게 사실 좋게요. 한 3평 정도. 땅 많이 필요합니까? 저는 1평도 주면 좋은데요. 어차피 화장할 거니까. 그죠? 자, 그래서 개인 묘지는 요 면적 암기해 두시고, 그 다음에 설치한 때부터 언제까지? 30일 이내에 사후 신고로 족하다는 것. 요 문장만큼은 오늘 꼭 숙지해 두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나머지 가정묘지 100, 종중묘지 1000, 법인 10만 이상. 그거 이해하시고. 근데 특이한 점은 가족묘지, 종중묘지, 법인 묘지 등은 단순한 신고사항이 아니었죠. 뭐요? 허가사항이죠. 미리 시장 등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는 것들. 요거 받으시고. 근데 요와 대비됨도 봤습니다. 지금 개인, 가족, 종중의 자연장지는 허가사항이 아니고 뭐다? 신고사항으로 나올 따름이었다. 오직 법인 자연장지에 한해서만 허가를 별도로 얻도록 했다는 것. 요 흐름 차이만 감 잡으면 웬만한 시험 문제 다 파악될 수 있는 거예요. 그 외에는 숫자 암기했잖아요, 아까. 그 정도만 보시면 돼요. 자, 우리 교재는 요 정도로 아주 간략하게 언급되어 있습니다. 뭐 암기할 거 다 해버렸네, 아까. 기간 중요하네, 아까. 얼마? 최초 설치는 30년. 그 다음에 연장은 한 번에 하나 돼 30년, 또 60년.
그래서 이제 종료가 된 묘들은 당연히 철거하고 그 유골을 화장해서 봉환등 해야겠죠. 언제까지? 1년 이내. 만류된 묘에 대한 처리는 1년 내에 철거하고서 화장, 봉환등을 해야 하더라. 뭐 이게 일반적인 시험의 패턴이고 아마 이것 외에는 잘 나오지도 않을 겁니다. 아, 저기 있었네 아까. 거기 도표 밑에 별표 있었죠? 2가지. 그거만큼은 아마 유력한 후보가 될 거예요. 옛날과 좀 바뀐 게 그 부분이에요. 그래서 아까 가족, 묘지 등은 봤을 때 거리가 200, 300 떠오릅니까? 도로 200, 학교 300. 다음에 종중과 법인 묘지는 도로가 300, 20호 이상의 인가 또는 학교, 다중이 수시로 왕래하니까 좀 더 멀더라. 500m. 아, 머리 좋으시네요. 지금 안 보고 지금 대답했잖아요. 저보다 낫습니다. 저는 이거 암기 안 되는데. 자, 어쨌든 이런 식으로 정의하시고 훗날 본교재 나올 때는 내용이 더 많이 가미될 거예요. 분묘기지품도 판례가 한 20개 넘습니다. 그거 나중에 저 다 할 거예요. 지금 머리 아픕니다. 저런 것도 있어요. 2장 문제 했잖아요. 자, 1단의 지역 내에 묘지가 몇 개가 있었습니다. 주로 어때요? 가족들이 한 군데 모아 쓰잖아요. 요 1단 전체가 모두 분묘기지권이 인정되었다. 그죠? 그럴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문제는 요 중에서 어느 한 묘를 딴 데로 이장할 수 있다 없다. 아까 분묘기지권은 새롭게 묘를 설치할 권능이 없다 했죠. 그와 마찬가지로 이장할 권능도 없다 했습니다. 내가 딴 데 땅 사서 가능성은 별개 문제이고 효력은 당연히 사라지겠죠. 이장하면 이 얘기예요. 요 일대의 효력은 어때요? 당연히 사라진다 그 얘기예요 지금. 그죠? 이장권도 없다고 통상 말합니다. 이장한다 해서 그 효력이 주어진다? 그게 아니니까요. 근데 문제 여기서 분명히 그것을 이장하긴 합니다. 다만 어떻게? 옆에 공간이 좀 비었길래 그 옆으로 효력이 있는 범위 내에서 이장을 합니다. 이때는요. 효력 인정되겠다. 그 얘기요. 근데 하나 남는 게 있죠. 이렇게 옮겨가 봤더니 일정 부분이 제사소와 관계가 없을 수 있겠죠. 그죠? 그러면 이 부분은 기지권의 효력이 살아남더라 사라진다. 사라지겠다. 그 얘기요. 범위 내에서의 이장은 존속할 수 있대. 단 그 효력에 미치는 범위가 일정 부분이 사라질 수 있다는 것들. 뭐 이런 식의 판례들이 무수히 많이 언급됩니다. 훗날 보시면 돼요. 자, 오늘은 여기서 일단 마무리를 짓고 다음 주에 법령 마지막 시간이네요. 자, 민법도 배웠으니까 하지 말까요? 실명법, 주임법, 상임법, 경매, 공매. 자, 역시 기본 틀 정도는 미리 잡아두면 좋습니다. 예,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